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역학적 평형 상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죠. 역학적 평형 상태라는 거는 그 물체가 받는 힘이 다 더해보니까 0이고 그 물체가 받는 돌림힘을 다 더해보니까 0이야. 그래서 병진 운동도 안 하고 회전 운동도 안 하는 정지된 상태, 그 상태를 평형 상태,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고,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다른 힘, 미지에 따른 힘까지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을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하고 이제 이어서 살짝 더 심화된 어려운 상황을 하나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받침대 A, B에 놓인 길이가 8m인 질량 50kg인 직육면체 나무판에 질량 100kg인 물체가 정지해 있고 오른쪽 끝에 철수가 서 있다. 나무판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 A가 나무판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B가 나무판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보다 3배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B하고 A가 나무판을 떠받치고 있는데 B가 나무판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의 3배이다. 뭐가? A가 떠받치는 힘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의 힘을 N이라고 하면 얘의 힘의 크기는 3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철수가 이렇게 앞으로 간다는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 앞으로 갈 거니까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런데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은 철수의 질량입니다. 철수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을 받겠죠. 그 중력의 크기를 W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100kg이니까 중력 가속도 10을 곱하면 여기에 몇 뉴턴? 1000뉴턴이 가해져 있다고 쳐봅시다. 1000뉴턴이라고 쓰면 이 N하고 헷갈리니까 단위 생략하고 그냥 1000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저 나무 막대는 50kg이죠. 근데 균질하다고 써 있으니까 균질하다고 써 있으니까 안 써 있나? 안 써 있어도 균질한 겁니다. 자, 50kg의 딱 중앙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5, 7, 8m니까 딱 여기 중간 부분에 50이니까 500N의 힘이 작용하고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막대에 걸리는 모든 힘을 다 표시했습니다. 물론 저번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자면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을 그냥 생략한 겁니까? 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받고 있는 힘의 중력이 W인데 이거를 지탱하는 뭐가 있고 얘가 얘를 받쳐주는 힘이 있고 그 힘이 얘가 얘를 미는 거기 때문에 요 놈도 얘를 밀어서 F가 작용 반작용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이 정지해 있으니까 W랑 F랑 같은 크기일 거고 따라서 이 F도 W이니까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막대에 걸리는 모든 힘을 다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을 구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얘네들은 모두 정지된 상황이니까 역학적 평형 상태, 힘을 다 합치면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됩니다. 자, 위로 가는 힘 2개 있고 아래로 가는 힘 3개가 있습니다. 위로 가는 힘 2개를 합치면은 플러스 3n 그 다음에 n, 아래로 가는 힘은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w 다 더하니까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개 합치니까 4n, 요 이퀄 남은 마이너스를 다 넘기면은 1500 더하기 w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n하고 w가 미지수가 되니까 이거 구할 수가 없죠. w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n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n하고 w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방정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연립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돌림힘을 다 합치면은 0이다. 요거까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쓰기 위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축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축 설정. 자, 지금 평형 상태니까 축을 아무 점이나 잡아도 된다고 했지만 어느 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좀 더 빨리 편하게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좀 어렵게 복잡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어딜 해야 좋냐고 했냐면 선생님이 힘이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을 설정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힘이 작용하는 부분이 몇 군데입니까? 5군데죠. 5군데. 5군데죠. 그럼 5군데니까 어디를 잡으면 좋을까요? 어디를 잡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들리진 않지만 말해보세요. 어디를 잡으면 좋습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 1000하고 500은 탈락이죠. 1000하고 500은 탈락입니다. 왜 1000하고 500은 문제에서 주어진 건데 굳이 축을 잡아가지고 없앨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후보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인데 어딜 잡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잡으면은 n만 살아남고 w는 없으니까 n에 대한 식이 바로 나오겠죠. n을 구하면 여기다 n을 대입하면 w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기 둘 중에 하나 잡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잡으면은 n하고 w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식하고 요 식하고 연립방정식 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연습할 때 뭐 요거를 잡고 한번 해봤는데 요번에는 요걸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5번 축인데 5번 축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축. 자, 5번을 축으로 잡았을 때 시계로 돌리는 편하고 반시계로 돌리는 편하고 두 팀이 있죠. 여기를 시계로 돌리는 힘, 여기를 축으로 했을 때 이걸 시계로 돌리려고 하는 힘은 3n하고 n이고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는 힘은 1000하고 500입니다. 그죠? 그럼 먼저 시계로 돌리는 팀부터 써보겠습니다. 시계로 돌리는 팀 플러스 시계니까 플러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축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모멘트 8 4m 1m니까 5m가 되겠죠. 자, 그럼 5m 쓰고 힘이 몇입니까? 3n 플러스 자, 여기는 모멘트 8 1입니다. 1에다가 n 자, 그 다음 반시계 팀 자, 여기서 여기까지 8에서 1 빼니까 뭡니까? 7이겠죠? 7에다가 1000 7에다가 1000 자, 그 다음 여기는 딱 중앙이니까 8m의 중앙이니까 4m겠네요. 마이너스 4에다가 500 이걸 다 하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15n 더하기 n 빼기 7000 빼기 45 2000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넘기면 16n은 2700이 아니네. 7에다가 2 더하니까 9000이 되길 겁니다. 9000 복잡합니다. 자, 2로 나누겠습니다. 8 2 4 8 2 50 그 다음 4 2 4 8 2 2 4 2 2 4 2 50 자, 2 2 1 2 1 2 2 50 자, 1 2 50 2 1은 2 50 10이니까 2 50 2 50 2 50 아니 나 멍청한가? 왜 이게 나누기가 안 되지? 자, 2 50 12 2 5 10 25 나누기가 안 되네. 나누기가 안 되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내비두면은 4n은 2250이네요. 그러면 저기 4n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4n에다가 2250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2250은 1500 더하기 w니까 w는 2250에다가 1500을 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0, 5, 5 빼고 이 다음에 7, 750이 나왔습니다. 750 W가. 자, W가 750이니까 W는 철수의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10을 곱한 거였죠? 그러니까 철수의 질량은 75kg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나눠지니까 당황했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은 한 2번이나 4번 잡고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이나 4번 잡고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75kg. 자,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요거랑 요거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포인트 뭐냐? 힘 표시를 잘해야 되는 거. 두 번째 포인트 뭐냐? 축 설정을 잘해야 되는 거. 그럼 요 힘 표시하고 축 설정만 잘하면은 금방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좀 많이 연습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사설 문제집을 풀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상황이 많이 나올 텐데 선생님은 이 정도만 요구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문제 정도만 뭐 그 정도만 이해가 된다고 하는 정도로 문제를 낼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해보는 연습을 해야만 이런 게 약간 쉽게 느껴지긴 하겠죠. 자기가 완벽하게 풀고 싶으면은 어려운 문제도 한번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냐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거두절미하에서 철수의 질량이 75kg인 게 나왔고 이제 이 다음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 다음 문제가 뭐냐면 골치 아파요. 다음 문제가 이 철수가 이 미친놈이 앞으로 걸어갑니다. 철수가 걸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철수가 앞으로 걸어가. 그러면 이 받침대 위에 있는 무게중심이 점차 어디 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막대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에 받침대 있고 여기 받침대가 있는데 얘가 여기로 걸어가. 그러면은 점점 무게가 여기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쏠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받침대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너네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안정적이 있겠죠. 근데 너네가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 끝에서 봐요. 그럼 과연 얘가 안정적입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들려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들려서 돌아가 버리는 그 순간이 뭐가 깨지는 순간? 평형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평형이 깨지는 순간. 그러면 두 번째 심화, 이거보다 살짝 어려운 심화 문제, 심화된 물리적 상황이 뭐가 있냐? 이 놈이 어디까지 갔을 때 그 역학적 평형이 깨지냐 그거예요. 얘가 몇 미터를 이동했을 때 드디어 얘가 들리고 역학적 평형 상태가 깨지냐 그겁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그 팁 부분 여기 보면은 써 있습니다. 자, 평형이 깨지는 순간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자, 평형이 깨지는 순간이라는 건 뭐다? 한쪽이 들리는 순간이다. 한쪽이 들리는 순간. 자, 한쪽이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얘가 여기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들리는 순간. 자, 들리는 순간 여기에 걸려있던 수직항력이 뭐가 될 겁니까? 제로가 되겠죠. 들리는 순간, 들렸으니까. 자,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제가 얘한테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들렸다고 쳐보세요. 그럼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수직항력이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러면 한쪽이 들린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받침대 또는 어느 한쪽이 받쳐주고 있던 그 지점의 수직항력이 0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실로 잡혀있다면 장력이 0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평형이다. 무슨 말이냐면 평형이 깨지는 순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는 평형이고 수직항력이 0이 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짜힘도 0이고 돌림힘도 0인데 어느 한 지점의 수직항력이 0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의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연습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문제에서 주진 않았어요. 혹시 노트가 있다면 한번 받아 적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막대기가 이렇게 4등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2m, 여기도 2m, 여기도 2m, 여기도 2m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가 딱 양옆에 2m 지점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공이 하나 있는 겁니다. 공이 100kg짜리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막은 50kg이에요. 오케이? 됐죠? 이 상황입니다. 근데 저 공이 여기로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어느 위치만큼, 어느 x만큼 굴러갔을 때 요게 역학적 평형 상태가 깨지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x만큼 갔을 때 역학적 평형 상태가 깨졌다고 쳐봅시다. 그때
수직 간격은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에 걸리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수직 간격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얘가 여기로 가다 보면은 어느 쪽에 수직 간격이 0이 될까요? 어디가 들릴까요? 상식적으로. 요거 못 찾으면 물리 못 풉니다. 자, 얘가 여기로 가다 보면 여기가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여기에 수직 간격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만 수직 간격이 살아남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좀 더 정성적으로 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가 50kg이라고 했고 얘가 100kg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하중이 500N, 얘도 하중이 1000N일 겁니다. 그럼 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1500N이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양 옆이 대칭이니까 여기에 걸린 수직 간격이랑 여기에 걸린 수직 간격이 어떨까요? 같겠죠. 그러면은 750, 여기도 750 해서 역학적 평형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여기로 떼굴떼굴 굴러간다면 여기에 걸린 수직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그리고 여기에 걸린 수직 간격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얘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역학적 평형 상태가 깨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순간 여기에 수직 간격은 몇이 될까요? 그쵸? 모든 무게가 여기 쏠리니까 1500N이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 문제를 이거를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거를 정성적으로 한번 해봤고, 일단 우리가 염두해야 될 건 어느 한쪽이 들린다. 그리고 그 지점의 수직 간격이 뭐다? 0이다. 그리고 요 지점의 수직 간격은 지금 우리가 알아 몰라? 알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지금 하나만 받침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받침대가 여러 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모든 무게가 여기에 쏠리지도 않겠죠. 여기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야, 여기를 모른다고 쳐봅시다. 모르는 F라는 힘이 여기에 쏠렸다. 어느 순간 여기 수직 간격이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좀 쉽게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막대기의 두께를 없애버리고, 자, 여기에서 걸려있던 수직 간격 n이 뭐가 됐습니까? 지금 0이 됐습니다.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 그림을 내가 못 그리지. 여기에 걸려있던 수직 간격이 0이 되는 거고, 지금 얘 막대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딱 중앙에 500N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미지의 수직 간격 F가 걸려있고, 그리고 요 놈은 여기서부터 X만큼 가서 요 지점에 무게 몇 뉴턴? 1000N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그려야겠네. 벡터니까 이렇게. 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역학적 평형 상태가 깨지는 순간, 수직 간격이 0이 되는 순간. 하지만 아직도 역학적 평형이 깨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도 요거는 아직 성립이 된다. 요 두 가지 역학적 평형 요 조건은 성립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윗방향으로 F, 아랫방향으로 1000, 아랫방향으로 500이니까 이게 다 0이 되려면은 F는 뭐가 됩니까? 1500 나오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얘가 0이 되니까 모든 하중이 여기에 쏠릴 거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1500이 되겠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x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x를 구해보겠습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설정한다? 축 설정해야 된다. 자, 축을 설정하려면은 1번, 2번, 3번, 4번은 수직 간격 0이 됐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1, 2, 3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뭐가 가장 좋을까요? F를 알았지만 F를 모른다고 치면은 여기를 미지수로 잡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축으로 잡아봅시다. 여기를 축으로 잡는 순간 여기 모멘트 팔은 요거, 그리고 여기 모멘트 팔은 요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모멘트 팔의 길이는 요거니까 2m가 될 거고, 이 모멘트 팔의 길이는 요거 x에서 뭘 뺀 겁니까? x에서 2m를 뺀 만큼이겠죠.
자, 그럼 여길 기준으로 토크 방정식을 세운다면 여기다 쓰겠습니까? 여기 되려면 여 힘은 반시계, 얘는 시계지 않습니까? 여길 축으로 반시계, 시계. 자, 그럼 반시계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모멘트 8 x 빼기 2, 그 다음 힘 1000 더하기 모멘트 8 2, 그 다음 힘 500. 이걸 다 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의 1000 마이너스 1000x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이게 2000 플러스 2000 더하기 5, 20, 1000은 0. 그러면 1000x는 3000이 되겠네. 그러면은 x는 몇 미터다? 3미터다. 자, 얘가 3미터가 되는 순간 여기 수직 항력이 0이 되고 그 순간까지는 역학적 평형 상태가 아직 되어 있다. 하지만 3m보다 좀만 더 움직이면은 얘가 쏠려 버린다. 왜? 여기 토크가 더 커질 거니까. 여기 토크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역학적 평형 상태가 깨지는 순간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물리적으로 깨지는 순간 그 다음엔 깨졌다는 거니까 깨지는 순간이라는 건 어느 한 지점의 수직 항력 또는 장력이 0이 되었다. 그걸 찾는 거는 우리가 직관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얘가 어디 쏠리니까 여기가 들리겠구나. 얘가 여기로 가면 여기가 들리겠구나. 그거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역학적 평형 상태가 깨지는 순간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역학적 평형 상태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정식을 세워서 그 미지의 수 x를 찾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적어두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요 상황에 한 번 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철수가 나무판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때, 자, 왼쪽으로 x만큼 이동했습니다. 나무판이 수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철수의 이동거리 최대거리. 자, 나무판이 수평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뭐야? 안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평형 상태만 하는 거죠. 자,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역학적 평형 상태가 깨지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그림을 여기다가 도식으로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자, 나무막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대충 1m, 여기가 대충 2m 할 때 여기에 A라는 게 있고 그 다음 4m 가서 여기에 B가 있고 지금 철수가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1m, 여기가 2m, 여기가 4m, 여기가 1m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변하지 않는 거 막대의 질량 50kg 딱 여기겠네요. 이렇게 500N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 저기에 공이 있습니다. 공. 여기에 공이 있으니까 공에 의한 거 몇 뉴턴? 1000N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요놈의 질량 우리가 알죠? 75kg이라는 거 구했죠? 근데 얘가 x만큼 이동했을 때, 자, 이렇게 얘가 x만큼 이동했을 때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750N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수직 항력이 0이 된 지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여기로 가다 보면 어디가 들릴 것 같습니까? 1번, 2번, 1번, 2번. 하중이 왼쪽으로 쏠리니까 2번이 들리겠죠. 자, 시소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들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여기로 가다 보면 여기가 들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수직 항력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요 지점에 이렇게 하면 벡터니까 헷갈리고 요 지점에 수직 항력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요게 포인트죠. 그리고 나머지 수직 항력은 여기에 쏠립니다. 그거를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철수는 여기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자, 요 상황에서 철수가 움직이는 겁니다. 철수가 움직이면 뭐가 변하겠습니까? 수직항력 값들이 변합니다. 그러면 A, B하고 수직항력 값들이 A는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점점 하중이 쏠리니까 수직항력 커질 거고 B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작아지다가 얘가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 다음 순간부터는 여기가 들려버리고 평형이 깨진다. 수평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최대 거리인 여기까지는 딱 수직 간격이 0이 되는 그 지점까지는 아직 뭐가 성립이 된다? 요것도 성립이 되고 요것도 성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이거 지우고 얘부터. 자, F는 0, 다 합치면 0. 자, 위로 가는 힘 F밖에 없죠? 플러스 F 마이너스 1500, 750 1500, 750은 0. 그럼 이거 다 더하면 F라는 거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이 막대에 있는 모든 하중이 여기에 다 쏠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거는 구할 수가 없네요. 자, 두 번째. 자, 돌림인 평형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F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안 했다고 치면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수는 F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축으로 잡아봅시다.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편이 몇 개가 됩니까? 두 개죠. 얘는 반시계로 돌리는 거, 얘는 시계로 돌리는 거. 500하고 750은 시계로 돌리는 거, 얘는 반시계로 돌리는 거. 이게 됩니까? 자, 그러면 축하고 1000하고의 모멘트 팔의 길이는 2m가 되겠죠. 요거 2m. 자, 그리고 500하고 요 축으로부터의 모멘트 팔의 길이는 요 사이 여기 딱 중간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1m. 그 다음 여기와 여기의 모멘트 팔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되겠네. 그럼 5에서 x를 뺀 5 빼기 x가 되겠죠. 자, 한번 세워봅시다. 자, 마이너스 방향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모멘트 팔 2, 힘 1000 플러스 방향 1, 모멘트 팔 1, 그 다음 힘 500. 자, 그냥 플러스 방향 모멘트 팔 5에서 x 빼 5에서 x 빼고 힘의 크기 몇? 750 하면은 0. 그럼 미지수 x밖에 없죠. x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스킬을 쓸까요? 0 다 빼버리죠. 0 다 빼버리고 5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얘 5, 20, 22죠? 20, 얘 20 되고 얘는 12 되고 5 여기 나누면은 5, 1은 5, 5, 25, 15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봅시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0 더하기 10 더하기 5에다가 15 곱하면 뭐야? 5, 25, 75 빼기 15x는 0. 오케이? 자, 이 보이나 모르겠네. 15x는 자, 그러면은 75에서 10을 더한 75에서 10을 더한 85 빼기 40이니까 얘는 45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5, 35, 얘는 5, 9, 35니까 x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3m 나오네요. 3m. x 3m. 그러면은 x가 몇 미터 갔을 때? 3m 갔을 때. 뭔가 잘못됐는데? 3m가 나오면 안 되는데? 3분의 5m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미안합니다. YS 뭐가 틀린 거야?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끊고 할 수도 없고. 자, 2에다가 1000이니까 2000. 그 다음 1에다가 500. 5에서 x를 빼. 5에서 x를 빼고 750. 0 날라가고 5, 20. 5, 1은 5. 5, 1은 5. 5, 25. 그 다음 마이너스 40. 플러스 10. 5, 25. 15에다 5 곱하면 뭐야? 5, 25. 75 맞잖아. 그 다음 마이너스 15x 15x 85에서 40을 빼면은 85에서 40을 빼면 당연히 45 아니? 45 그러면은 15x는 45니까 5, 35 5, 9, 4 또 3이 나오네? 왜 x가 3m가 나오니? 3m가 답인가?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전에 푸는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틀렸으면은 다시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 항력이 0이 되는 부분을 찾고
그 다음에 축을 잡은 다음에 토크 방정식을 세워서 돌림인 방정식을 세워서 x를 찾는 겁니다. 제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없나? 내가 아까 풀었던 게 잘못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아까 3분의 5m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학적 평형의 마지막 문제. 요거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정석대로 안 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 좀 알려주고 끝낼게요. 자,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 보면은 질량 m으로 갖고 추의 전체 질량은 막대 질량이 2배이다. 자, 막대 질량 안 써있죠? 막대 질량 x라고 한번 해보시면 그럼 추의 질량은 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막대에 가해지는 힘을 표시해 보면은 여기 뭐 mg, 여기도 뭐 mg, 그 다음 x인데 딱 중간 여기 있겠네. 여기 있겠죠? 여기가 총 4, 5, 6이니까 3m 요 지점에 xg, 그 다음 여기는 뭐 exg. 자, 그렇게 하면 아래로 가는 힘은 다 끝난 것 같고, 자, PQ가 막대를 받친 힘의 크기는 F로 갔다. 여기도 F, 여기도 F. 자,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는 이 두 실 또는 두 받침대가 수직 간격이 뭔지를 좀 많이 봐요. 자, 보면은 얘가 두 개가 같다라는 게 무슨 걸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 두 놈의 힘의 크기가 같다. 지금 밑에 있는 걸 받치는 게 요 두 힘밖에 없는데 저 두 힘의 크기가 같다. 자, 아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딱 가운데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수직 간격이 같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였냐면 위에 전체의 무게중심이 딱 가운데가 되면 하중이 딱 완벽하게 2분의 1에서 분산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아래에 있는 놈의 무게중심이 다 어디다? 딱 여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물리적 직관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축을 어디로 잡으면 좋으냐? 딱 무게중심, 딱 요 지점을 축으로 잡으면 좋아요. 자, 한번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잡으면 뭐가 좋냐? 이걸 축으로 얘는 요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얘는 요쪽으로 돌리려고 하죠. 근데 힘의 크기 갖고 모멘트 파이 같으니까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얘도 축에 있는 힘이니까 힘을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럼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요 힘하고 요 힘하고 요 힘만 신경 쓰면 되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축으로 했을 때 요 지점의 모멘트 팔 1.5L 1.5L에 뭐 EXG.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모멘트 팔 1.5죠. 1.5L에 XG. 그 다음 여기 모멘트 팔 2에다가 2분의 1 더하니까 2에다가 2분의 1과 2.5L 2.5L에다가 mg. 자, 선생님이 부호를 안 쓴 이유는 뭐냐면은 선생님은 우리 이거 할 때 뭐 시계 방향은 플러스,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뭐 반시계 뭐 해서 이게 이퀄 0이 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두 개 더한 거랑 얘네 두 개 더한 거랑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세우지 말고 여기를 축으로 했을 때 얘는 반시계 팀, 얘는 시계 팀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랑 얘네 두 개 더한 거랑 같다 해버리고 그냥 풀어버리면 되죠. 이미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L 사라지고 G 사라지고 자, 그러면 1. 뭐가 남습니까? 1.5에 2를 곱하니까 3x는 1.5x 더하기 2.5m 이렇게 되네요. 그럼 넘어갑니다.
1.5x는 2.5m. 자, 따라서 x는 1.5분의 2.5m, 5, 3, 15, 5, 5, 25, 3분의 5m. x가 3분의 5m. 답이 없네? 왜 그럴까? 구하는 게 f니까. 구하는 게 f죠? 쓸데없이 또 f를 구하라고 했네. 자, f를 구하려면 이제 뭘 해야 될까? 토크가 0이 된다를 쓰는 게 아니라 힘을 다 합치면 0이 된다. 이것도 써야겠네요. 자, 위로 가는 힘 플러스 EF 요게 있고, 아래로 가는 힘이랑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랑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래로 가는 힘 다 합치면은 mg랑 더하고 xg, 3xg인데 x가 3분의 5니까 3xg인데 x가 3분의 5니까 5mg가 되겠죠. 그럼 다 합치면은 7mg, EF가 7mg. 그러면 F는 2분의 7mg, 236, 250, 3.5m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게 뭐냐면 요거 0 쓰고 요거 0 이거 두 개 활용할 때 그냥 쭉 나열해서 이퀄 0 하는 것도 좋지만 얘는 위로 가려고 하는 팀, 위 힘 팀, 아래 힘 팀에서 같다 하시면 되고, 얘는 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팀, 시계 팀 크기 같다 해서 푸시면 조금 더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할 때 축을 여길 잡던 다 결국 답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짧게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못하더라도 선생님이 준 문제에 대해서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지났는가? 야, 벌써 36분이 지났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위에 문제 복습하셔서 아까 풀었던 거 길이가 3m가 나오는지 3분의 5m가 나오는지, 선생님 아까 할 때는 3분의 5m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잘못한 건지 내가 아까 잘못한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역학적 평형은 끝났고 이제 벡터를 활용한 2차원 상태에서의 등가속도 운동,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 때 했던 그 폭물선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칩니다.